특히나 지금 엄청 아까도 얘기했는데 엄청 핫하죠 지금. 예술계에서는 지금 미술계에서 이제 피카소가 지금 엄청 핫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에서도 엄청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고 또 이런 좀 대작들이 피카소가 들어오는 일이 좀 잘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그 한국전쟁, 한국의 학살이 들어오고 하면서 엄청 핫해졌죠. 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저희 정규 친구들이 피카소 수업을 다음 주부터 이제 들어가요. 그때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선택했던 책이 지금 요 책이에요. 미터 아티스트 시리즈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피카소 편을 저희가 선택을 했고 팝업 촬영돼 있어서 내용이 그러니까 AR로 치면은 한 4점 정도, 그러니까 3, 4점 친구들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책들 정도의 이제 레벨 책이고 근데 이제 내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3점 차 아이들도 할 수가 있어서 그 아이들도 하고 있고요. 정말 내용이 좋아요. 그리고 이 시리즈가 진짜 다 강추해요. 사신 분들도 너무너무 좋다, 책이 너무너무 좋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시고 저도 이번에 이제 세미나 이거 준비하면서 아니 이 수업 준비하면서 아 진짜 아트를 좀 더 많이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같이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요 책 기반으로 해서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책을 보면 이게 책 첫 장이에요. 책 첫 장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네, 이 그림이 이제 그 첫 장으로 나오거든요. 저도 항상 이 피카소 세미나 하면 이 그림으로 딱 시작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나는 피카소가 79살에 그린 거고 하나는 피카소가 14살에 그린 거다. 이제 무슨 그림이 피카소가 언제 그린 거 같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책이 시작을 해요. 보시면은 네, 다 아시겠죠? 하나 79, 네, 요게 79살에 그린 피카소 그림입니다. 그리고 요게 14살에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 피카소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정말 그림을 잘 그렸어요. 한마디로 천재죠, 천재. 14살에 이렇게 그렸다는 거는 그 전부터도 그림을 엄청 많이 잘 그렸어요. 거의 14살이면 완성이죠, 완성.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는. 근데 왜 아이들과도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 워크시트에 이번에 아이들이 그 이상 친구들이 하는 워크시트에 집어넣은 건데, 하나는 14살에 하나는 79살에 그렸어. Which one is which? 뭐가 뭐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고, 왜 피카소는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데 이렇게 그렸을까? 이제 아이들이랑 좀 그런 이야기도 이번에 좀 많이 나눌 예정이에요. 정말 이런 잘 그림들을 포기하고 왜 이렇게 그렸는지, 아니면은 너는 어떤 게 더 잘 그려 보이는지. Which pictures do you think is better? Why? 이런 이야기 조금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도 가시기 전에 조금 아이들이랑 그런 얘기를 조금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이라는 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너무 좋아서 이것도 워크시트에 넣었거든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그려야 되는 건가? 우리가 느끼는 것을 그려야 되는 건가? 이런 드로잉이 중요한가? 컬러가 중요한가? 이런 표현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조금 나눠보려고 그런 이야기도 넣었어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기 전에 그런 책들을 한번 읽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책이 되게 좋은 게 지금 여기 책이 있는데 이렇게 이 책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플립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살에 뭐가 그린 거고 막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요게 혹시 몇 살에 그린 그림인지 혹시
맞춰볼까요? 퀴즈! 요게 7살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 13살쯤, 14살쯤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림을 잘 그렸죠. 보시면 거의 뭐 고전 화가 뺨치게 그림을 정말 잘 그렸어요. 그리고 피카소 같은 경우는 아빠가 화가예요. 또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얼마나 잘 알아봤겠어요. 아들의 재능을. 화가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진짜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어요. 막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서포트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고흐 우리 불쌍한 망고 그러니까 똑같은 천재였지만 엄마 아빠에게 인정받지 못한 우리 고흐 말년 네, 결국 자살했죠. 근데 피카소 같은 경우는 가난했지만 특히 엄마도 그 일화가 있어요. 피카소한테 매일 그 얘기를 했대요. 피카소한테 너는 군인이 되면 장군이 될 거고 너는 성직자가 되면 교황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피카소가 그 얘기를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들으면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가 나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화가가 되기로 했으니 나는 피카소다. 피카소가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엄마 아빠의 좀 그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 것도 이제 피카소가 평생 되게 자신감 있게 이 자기 일을 하는데 좀 많은 받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런 믿어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좀 평생 아이들의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카소 그러니까 일화가 진짜 피카소는 너무너무 많아요. 이야기가 진짜 피카소 스승들은 웬만하면 다 미술을 포기했어요. 피카소 너무 잘 그려가지고 그런 일화도 많고 그래서 한 20살, 19살쯤에 이제 나도 이제 넓은 세상에 가서 그림을 배우겠다 해서 스페인 출신 화가거든요. 그런데 파리로 갔어요. 19살 그쯤에 친구랑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베스트 프렌드랑 같이 갔는데 그 베스트 프렌드가 죽었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그 여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죽고 나서 되게 슬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렸던 그림들이 이렇게 블루블루해요. 그래서 그 시기를 블루 피리어드, 청색 시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서 그 시대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블루블루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피카소의 스타일이 나오지 않죠. 이때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가 생겨요. 여자가 생기면 이제 그림 스타일이 좀 바뀌죠. 이렇게 로즈, 핑크한 이런 분위기로. 그래서 이거를 뭐 핑크빛 시대 이렇게 붙여서 이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피카소가 우리가 아는 그 피카소 그림은 아니잖아요. 이 시기. 그리고 피카소는 무명도 되게 짧아요. 이렇게 해서 뭐 한 4, 5년 정도 어렵다가 그 다음에 30살 넘어가면서 굉장히 그 인기가 있어지고 이래가지고 돈도 살아생전에 제일 많이 번 화가 네, 굉장히 성공한 화가가 죽기 전에 유명해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피카소는 그런 모든 그 판례를 다 깨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를 만나고 이렇게 핑크한 그 와중에 이제 나온 그림이 이게 거의 피카소 많은 분들이 이제 중기 뭐 후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초창기작이에요. 얘가 이 그림을 떡 그렸어요. 난리가 났죠.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게 뭐냐 괴물이냐 어떻게 이렇게 그리냐 이제 같이 되게 진보된 화가들이 옆에 되게 많았는데 그 화가들도 마티스도 그렇고 모든 그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거 너무 심했다 정말 그 그림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혹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피카소가 이 그림을 한 14년을 숨겨놨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게 피카소잖아요.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숨겨놓을지언정 없애진 않은 거예요. 이거를 다시 그리거나 손을 대거나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화가가 자기의 위대함을 알아야 돼요. 알아서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거를 이렇게 함부로 나지. 그 프레데릭이 항상 얘기하잖아. 너 그렇게 잘할 줄 알고 있었어? 응. 그러면 이렇게 부끄럽게, 응, I know it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걸 조금 알아야 돼요. 이 그림이 그리고 이 그림을 처음 보면 사람들이 대체 이 그림이 왜 그래? 왜 유명한 거야? 그러니까 세계에 영향력 있는 10가지 그림, 10대 그림을 꼽으면 꼭 이 그림이 들어가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내가 피카소를 잘 몰라도 사실 이 그림 다 한 번씩은 보셨잖아요. 대체 이 그림이 왜 유명한가? 왜 미술사에 정말 한 획을 긋는 그림이라고 다들 하는 걸까? 이제 처음 시작은 좀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이 그림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화가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구들이랑 난리를 쳤어요. 이 그림 처음 보고. 이 그림을 이해하기 전에 조금 그러니까 큐비즘은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뭐 피카소가 자기 마음대로 그린 그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론으로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이들이 조금 큰 아이들이 ER 3.4점 이상 아이들이 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이게 르네상스 그림이에요. 다빈치 그림. 다 최후의 반찬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원근법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원근법을 이제 막 시작하게 된 게 그 르네상스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체계화한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그래서 다빈치 하는 거예요. 다빈치가 그러니까 예전 중세 그림들은 이런 그림들이에요. 이제 평면적이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공간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3D잖아요. 여기 주변이. 근데 그림은 2D죠. 그러니까 3D에 있는 공간, 입체적인 공간을 2D로 옮겨 놓은 것처럼 이 그림을 이 그림 안에 옮겨 놓은 것처럼 공간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르네상스 그때 시작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사람들이 공간도 함께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큐비즘을 보면 이 공간을 어떻게 그렸냐 하면 얘는 뒷모습이죠. 이어에는. 그리고 얘는 뒷모습이고 얘는 앞모습이고 얘는 옆모습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옆에 가서 봐야 되고 뒤에 가서 봐야 되고 앞에 가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한 화면에다가 다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입체적인 그런 올드한 전통적인 방법의 그 원근법을 쓴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시점을 그거를 이제 원근법 저희 그 용어에서는 퍼스펙티브라고 부르는데 다양한 시점을 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피카소 같은 경우는 되게 잘 훔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괜찮은 거 훔쳐오고 저기에서 괜찮은 거 훔쳐오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를 카피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어줍잖은 애들이 카피하는 거야 나는 스틸러야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완전 갖고 와서 자기 걸로 화시키는 거죠. 그걸 굉장히 잘했던 게 피카소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기 전에 조금 혹시 이 그림 저희 그 앤소니 세미나 혹시 들어보셨던 분은 보셨을 건데 혹시 누구 그림인지 아시는지 물어보면 좋아 안 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채팅창에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앙리 루소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앙리 루소는 보면은 뭔가 비율이 안 맞죠? 비율 안 맞게 막 그렸어요, 앙리 루소가. 그거를 피카소가 보고, 아, 이게 비율이 안 맞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 지금 커튼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잖아요. 이런 구도도 되게 비슷하죠. 이게 앙리 루소 그림인데 이걸 피카소가 샀대요. 그래서 피카소가 산 그림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앙리 루소 그림이에요. 이런 것도 가져오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요게 세잔의 그림이에요. 세잔의 그림이에요. 여기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세잔 세미나 하면 이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게 제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분들은 다들 하시는 거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잔 그림은 여기 보시면 단이 여기 있죠. 그리고 예단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안 맞는 거예요. 얘는 위에서 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서 본 거고, 이거는 옆에서 본 거예요. 그게 한 화면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안 맞는 걸 가리기 위해서 흰 천을 가운데 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어지럽지 않게 공간이 왜곡돼 보이는 걸 조금 막아주기 위해서. 그거를 그대로 갖고 온 게 이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은 흰 천이 깔려 있죠. 옆으로. 그 정물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사과를 그린 거고 이거를 여자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신의 한 수 같아요. 사람을 피카소가 이렇게 초창기부터 완전 파격적으로 사람을 얼굴을 이렇게 장난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이게 사람은 항상 마지막에 사람들이 장난을 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얼굴에다가 난도질을 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기타를 쪼개는 거, 책을 쪼개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일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현대미술의 시작과도 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화가들에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좀 자유를 비율 안 맞아도 돼. 옛날 식으로 그렇게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이런 그림, 이런 원근법이 있는 그림을 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 미술학원에 가면은 다 아직도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깨기가 지금도 얼마나 힘든 일인데, 피카소가 그거를 벌써 깨버렸죠. 그리고 요런 모습 같은 경우는 그런 아프리카 가면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피카소가 그 아프리카 미술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피카소는 진짜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아프리카 공부하면 피카소 나오고 역사 뭐 공부하고야 또 거기 피카소 나오고 뭐 다른 화가 공부하면 피카소 나오고 웬만하면 피카소가 유명한 화가들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화가 공부를 하면 피카소가 빠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 피카소가 진짜 공부도 많이 했구나 이런 것도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들으시다가 좀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raise your hand 손 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이거 약간 나는 어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약간 이렇게 피카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은 이번에 가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이들과 어떻게 하냐면 이 입체조이는 진짜 제목이 없으면 뭘 그린지 몰라요. 자 상상해 볼까요? 이게 무슨 뭐를 그린 그림인지 제목을. 지금 근데 거기다 제목이 나와 있죠. 아 내가 친절하게 너무 거기다 지금 제목을 다 집어넣어. 네 여기 코스염 있죠. 네. 코스염이 있는 남자. 그래서 아이들 월크시 때는 제가 제목을 다 뺐어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제목을 만들어봐라. 그래서 자기 진짜 제목과 이 자기가 만든 제목 비교하게끔 그렇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가시기 전에 조금 제목 찾기 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실제로 가서 보시면
엄청 커요. 나보다 커요. 엄청 커요. 그리고 이게 제목이 지금 만돌리는 든 남자인데 이 만돌리는 든 남자가 안 보이잖아요. 이 그림으로. 근데 실제로 가서 보시면 보여요. 이게 정말 신기해요. 저도 지금 다시 보려고 그러니까 좀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니까. 근데 실제로 거기 가서 만돌린 든 남자를이라고 보고 제가 막 그렇게 봤더니 정말 이렇게 남자 모습이랑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신기했어요. 아, 이래서 자꾸 미술품을 이게 실제로 가서 진품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런 색감과 이런 것들이 화면에 다 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아이들과 지금 눈이 이게 매지가이처럼 지금 다들 이게 어디가 만돌린 이게 남자가 지금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 다들 이런 표정이신데 네, 실제로 가서 보시면 정말 좋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여자가 생기면서 이제 로즈 시대, 핑크빛 시대로 갔죠. 이게 피카소가 또 여자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피카소는 그러니까 피카소가 여자라고 생각한 나이는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20대 초반의 아이들을 만나서 얘네들이 이제 좀 나이가 들면 다시 20대 초반의 아이들을 다시 만나고 또 얘네들이 나이가 들면 다시 20대 초반의 아이들을 만나고 이제 이렇게 그 피카소한테 영향을 준 여자만 한 7명 정도 꼽거든요. 생각해보세요. 3년씩만 만나도 37이 21년을 스쳐간 여자들만 해도 막 어마어마하고 평생 그렇게 우리 연애하고 싶다 막 남편 말고 연애 나 남자친구 갖고 싶어 막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은 그런 영감이 사실은 핑계죠. 핑계지. 이게 평생 그 영감을 여자한테서 받으면서 그림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한 게 바로 피카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그러니까 피카소가 그림 중에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 마리란 여자가 있어요. 얘는 마리고 얘는 도라예요. 그래서 마리 같은 경우는 금발이었고 그리고 조금 되게 이뻤어요. 그래서 마리를 그린 그림들 보면 굉장히 러블리하고 이쁘고 이런 그림들이 많고 도라는 기자였고 똑똑했어요. 그래서 캐리어먼 같은 이런 정장을 입은 이런 그림들이 많아요. 그 친구는 거의 그 여자분은 거의 도라예요. 그리고 이 그림이 왔어요. 이번에 제가 그 마리 그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었거든요. 네. 이 그림이 와서 제가 진짜 이 그림 앞에서 떠날 줄을 몰랐어요. 너무 예쁘죠? 러블리하게. 그리고 블루를 얼굴에 썼지만 좀 되게 러블리한 블루 느낌도 너무 좋았고 이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 핑크 이런 파스텔 계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피카소 그림의 정석 같은 그림이죠. 이게 옆모습이야 앞모습이야 이렇게 되는 그림.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제 항상 이걸로만 그림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런 공간들도 잘 보이더라고요. 이런 공간들 이렇게 방 안에 뒤틀려 보이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피카소스러운 입체스러운 피카소만의 입체감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 이번에 가시게 되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시게 되면 그 도슨트 이렇게 듣게 되는데 거기에 그 나레이터가 뭐라고 했냐면 뭐 마리 헤어질 때가 돼서 뭐 마리가 너무 마리가 슬퍼해서 뭐 얼굴이 블루다 이제 뭐 이런 식의 큐레이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얘가 이 그림 되게 슬퍼 보이진 않잖아요. 러블리하죠. 그리고 피카소가 얼굴에다가 블루를 많이 쓴 건 이 사람 영향이에요.
혹시 이 화가 누군지 아시나요? 세미나 좀 들어보셨던 분. 네, 이거 마티스 그림이에요. 마티스. 그러니까 얼굴 보면은 이렇게 블루를 썼죠. 이거를 피카소가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거예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스틸런데, 나 스틸 해야지. 네. 얼굴에다가 블루를 써도 되네. 꼭 얼굴은 살색이 아니어도 되잖아. 라고 마티스가, 피카소가 굉장히 마티스에게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피카소는 얼굴에 블루를 되게 많이 써요. 여기 보면 거의 다 블루죠. 그런 것들이 마티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파격이죠. 반전. 꼭 얼굴은 살색이 아니어도 된다. 비율은 안 맞아도 된다. 내가 잘 그릴 필요는 없다. 이런 모든 그 정석을 확 뒤집은 게 피카소예요. 그래서 피카소 하는 거죠. 그리고 폴 그림, 이게 아들 그림이에요. 첫 번째 부인 결혼은 많이 안 했어요. 피카소가 자기도 알았던 거야. 결혼을 하면 골치가 아프다는 거. 이거 나중에 상속 문제니, 나중에 왜냐면 돈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피카소는 살해 생전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여자는 만날지언정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결혼 딱 두 번 하는데 그 첫 번째 여자 올가라는 그 여자랑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아들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엄청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요 그림이 왔어요. 이 그림이 이번에 그 폴 그림이. 근데 되게 이것도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아니 자기 여자들은 이렇게 그려놓고서는 자기 아들은 완전 고전주의로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지 아들은 이렇게 고전주의로 그려놨어.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이게 저번에 유튜브 보니까 어떤 래퍼가 막 욕하면서 막 랩을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딸내미가 막 뛰어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거 다 꺼버리고 어리 나 don't listen 이러면서 귀 막고 막 이런 거 보고 얘가 빵 터졌는데, 네. 자기 아이들한테는 엄청 이렇게 보수적이 되죠. 내가 걔 망나니 짓을 보면은 막 자기는 중고등학교 때 막 걔 망나니 짓을 하고 다녔는데 아들한테는 너 공부해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러니까 항상 좀 그렇게 안정적인 망나니들도 결혼하면 이제 가정에 충실하는 것처럼 이렇게 결혼을 할 때, 그 첫 번째 부인과 결혼할 때 약간 고전주의로 돌아가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린 그림들은 예전에 그런 고전주의 스타일로 피카소가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온 게 이 그림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고,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은 이렇게 빛이 있고 명암을 이쪽에다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입체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게 만드는 게 이제 고전주의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이 좀 왜 재밌었냐 하면, 얘는 화이트잖아요. 매니저님 이거 빼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거 어렵고 아주 다들 알아들으실 수 있으시죠? 네, 도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화이트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블랙이죠. 두 가지 색이 대비가 되는 것도 저는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 화이트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블랙으로 검은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입체감을 줬잖아요. 그래도 되게 디테일하게 그리진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그런 습성은 조금 남아 있는 거죠. 네. 면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도 너무 좋았고, 근데 이거랑 반대로 되게 블랙을 한번 보시면은 그 빛이 떨어지는 자리가 여기잖아요. 거기 색깔이랑 이 어둠의 색깔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둠의 색깔이 훨씬 더 밝죠.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고전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자기 습성은 못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어둠을 빛으로 표현하고 빛을 어둠으로 표현하는 반대로 표현을 했어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대비가 되게 그리는 것도 너무 좋고, 나중에 되면은 고전주의로 한 번 더 돌아가요. 항상 사람은 죽기 전에 말년되면 하느님 안 믿던 사람들도 다 하느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가고 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고전주의로 한 번 더 돌아갈 때가 있는데, 그런 그 피카소의 그 끌어오르는 그 반대로 그리겠다. 네,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겠다. 막 이런 게 조금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빛이 어둠이 있는 부분이 밝으면서 얘가 조금 동떨어져 보이면서 마나틱하면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고전주의고 이렇게 표현한 작품이라서 이 그림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도 워크시트 때 제가 어떻게 넣냐 하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둘 다 이제 피카소 스타일이죠. 예, 자기 여자는 이렇게 그렸어요. 다 갈기갈기 찢어놨는데 자기 아들은 세상에 이렇게 그렸죠. 그래서 왜 이렇게 아들은 이런 스타일로 그렸던 것 같지? 아들한테는 어떤 느낌이었는 것 같니? 이런 것도 저희가 좀 많이 넣었고, 그리고 왜 아들이랑은 다른 스타일로 이렇게 여자친구들은 그린 것 같니? 뭐 이런 것도 조금 워크시트 때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조금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카소가 쉬운 듯 하면서도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이번은 전통 정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팁을 조금 드리면, 그러니까 가기 전에 공부를 하고 가서는 아이들이 잘 감상할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게 낫지. 갔더니 자 이거 봐봐, 거기서 엄마가 다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면 아이가 그림에 집중할 수 없잖아요. 엄마는 막 어떻게든 하나라도 가르쳐 주려고 막 거기서 막 난리가 났어요. 가서 보시면 제발 무슨, 근데 애는 막 세상 시큰둥하게 보고 있어요 그거를.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는 가기 전에 네,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그런 그림들을 좀 보고 가시고, 가서는 아이가 진짜 그 그림을 오롯이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워크북에 넣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클래시컬한 방법으로 입체를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여자 스타일이잖아요. 이게 옆모습인지 이렇게 보면 옆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리고 보면 요거는 앞모습이죠. 피카소가 이 그림들이 이런 그림들이 그런 그림들이거든요. 두 가지의 퍼스펙티브를 그걸 멀티 퍼스펙티브라고 얘기해요. 그런 멀티 퍼스펙티브 두 가지의 관점을 넣었어요. 자, 어떤 게 더 입체적인 것 같아? 이런 것도 넣었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그런 질문들을 좀 이번에 많이 넣었어요. 누구 그림인지 아시겠나요? 네. 원장. 제 그림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원장님이 그린 거예요. 애들이 저한테 야야 이거 피카소 그린구나. 네, 감히 제가 피카소 옆자리에 제가 넣으면서도 뿌듯한 마음으로 이거 넣어도 돼, 내가 감히 피좀 이런 마음으로 사실 넣었는데, 똑같은 빌딩을 지금 그렸잖아요. 어느 게 우리는 이렇게 그린 그림들을 진짜 잘 그린 그림이고, 이거 미술학원 가면 다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사람은 다른데 그림은 다 똑같아요. 정말 이게 그림인가? 이게 어떻게 그림이 이렇게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하물며 글도 똑같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림이 정말 마치 한 사람이 그린 것 마냥 다 똑같은가? 우리는 왜 그런 그림들을 미술을 배웠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이렇게 그리면 이거 다 알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거. 이거 다 선생님이 그린 그림이라는 거를 다 알면서도 이거 우리 아이가 이렇게 그렸어요 하면서 저한테 한 번씩 어머님들이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네. 내가 그린 듯 네가 그린 듯 내가 그리지 않은 그런 그림들에 왜 우리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문제를 조금 아이들이 계속 생각을 하고 자기만의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번에 좀 그런 거를 끊임없이 Which way do you think is more three-dimensional? 뭐가 더 입체적인지, 이렇게 보이는 게 입체적인 것 같은지, 이렇게 그린 게 더 입체적인 것 같은지, 그런 질문들을 이번에 조금 아이들과 끊임없이 하려고 해요.